어떤 브랜드는 유독 기억에 남고 어떤 브랜드는 금방 잊혀지는 경우, 단순하게 물건 파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떤 브랜드는 마음에 남고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베이글에 이어서 요즘은 이 빵이 그렇게 난리래요. 게다가 이 빵집은 그냥 빵집이 아닙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이후에 등장한 아티스트 베이커리는 빵이라는 일상적인 아이템을 하나의 이야기와 경험으로 풀어내면서 사람들이 재방문하는 빵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브랜드가 특색 없이 느껴지고 매출로도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토리텔링이 빠져있기 때문일 겁니다. 브랜드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제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브랜드 스토리라고 하면은 회사 창업일기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떠올리는데요.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나 스펙보다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에 더 쉽게 반응해요. 예를 들어서 띵굴마님이라는 브랜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주부들 사이에서 좀 유명했던 띵굴 시장은 플리마켓을 여는데 이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플리마켓에 참여한 브랜드들은 작지만 아주 감도 높고 제품력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띵굴 시장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리브랜딩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어요. 띵굴마님의 개성이 진하게 묻은 이 꼬불꼬불한 글자를 여러 매체에 적용해야 되니까 로고 형태로 이걸 다듬어야 했어요. 이때 스토리텔링이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강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고 예쁜 조약돌의 이야기를 띵굴시장이 브랜드를 선택할 때 소중히 하겠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로 잘 연결지은 거죠. 진짜 스토리텔링은 제품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가 중심이에요. 이 브랜드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이걸 이야기로 전하는 방식이 브랜드 스토리텔링이에요. 좋은 스토리텔링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 두 번째는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 마지막으로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겁니다. 파타고니아의 유명한 광고 Don't buy this jacket, 옷을 팔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환경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게 파타고니아의 진심이죠. 이런 스토리텔링은 소비자들한테 이 브랜드는 고객이 그냥 판매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진짜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공감을 줍니다. 최근에는 브랜드 스토리를 보여주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뉴욕의 말차 브랜드 12, 이 브랜드는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차 가루가 녹아내리는 듯한 로고와 패키지, 요게 매장에도 잘 적용한 사례죠. 이 브랜드는 단순하게 우리 말차 맛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매장에 들어서면 천장에 설치된 거대한 유리장치가 있는데요. 이 장치 안에는 일본의 수트로 천천히 여과하는 물이 들어있어요. 손님들에게 차의 본질이 되는 물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단순하게 말차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물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손님한테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여지게끔 합니다. 저는 실제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 때 공감과 무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억지로 짜맞춘 느낌이 아니라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스토리에서 출발한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설득력이 점점 쌓입니다.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는 원래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 브랜드 너무 작아서 스토리텔링 같은 거 어려운 거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규모가 작을수록 스토리텔링은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씨네 과일은 언뜻 보면 과일 가게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과일 그림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팔고 있어요. 다마스 트럭을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진짜 과일 가게처럼 이 빨간 바구니에 티셔츠를 과일처럼 진열하고 비닐봉투에 포장해서 팔고 진짜 과일 장수 컨셉처럼 구현하고 있습니다. 창립자 김도영 대표가 직접 디자인부터 포장, 촬영, 판매까지 하면서 브랜드 모든 과정을 자신의 일상 속으로 녹여내고 있어요. 과일이라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소재를 시장 이미지를 활용해서 아주 직관적이고 유머러스하죠. 소비자는 공감합니다. 멋진데 웃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브랜드 캐릭터를 만들거나 캠페인 아니면 팝업 같은 오프라인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 로고나 톤 앤 매너 같이 브랜딩 요소를 녹여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특히 브랜딩 요소에 스토리 담는 거를 추천합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기도 하고 로고나 컬러 같은 작은 부분에도 브랜드의 이야기가 담기면 소비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스토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정리하자면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공감되는 브랜드가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브랜드일수록 더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브랜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브랜드 스토리에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